한화 이글스의 이번 비시즌 FA 시장 행보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화 이글스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투수 자원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성장이 조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을 영입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지만 야수를 잘 키워냈냐라고 한다면 야수 육성에 있어서는 2020년 정도부터 해서 이제 수베로 감독님 오시고 이렇게 야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솔직히 인정을 해야죠. 야수 육성에는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수들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드래프트 그리고 FA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일 텐데, 드래프트로 선수를 키워내기에는 그 선수들의 성장을 기다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원석이라든지 김태현이라든지 이진영, 이런 선수들 오래 우리가 겪어봤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연차가 쌓인 상황에서 더 스펙타클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야수를 FA로 영입할 확률은 제가 생각할 땐 제법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과연 셀러리 캡이 괜찮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한화 이글스보다 셀러리 캡이 포화된 팀들은 제법 있습니다. LG라든지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같은 팀들도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한화 이글스도 셀러리 캡이 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셀러리 포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셀러리 캡이 증액이 되죠. 상한선이 올라가죠. 그리고 2027년에는 버드룰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셀러리 캡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돈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백호 선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이 선수는 포지션 문제가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WBC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했던 선수고, 이번 시즌에는 하체 쪽 부상을 입으면서 많은 경기들을 결장을 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가격이 굉장히 비쌀 확률이 높다. 즉 경쟁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KBO 리그의 국내 타자 중에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번 시즌 많은 원망을 하고 있지만 노시환 선수의 가치를 절대 낮게 측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강백호 선수 역시 리그에 몇 안 되는 그야말로 좌타 거포로서 상징적인 선수고 젊은 선수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 뿐만이 아니라 공격이 약한 팀들 있죠. SSG나 KT 위즈, 기아 타이거즈 팬들도 강백호를 영입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간혹 들리고, 롯데 자이언츠 같이 이제 홈런이 부족한 팀 입장에서도 강백호 선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오버페이가 될 수밖에 없죠. FA는 원래 그런 거죠. 오버페이로 잡아야만 이런 대형 FA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결국은 공격력이 목마른 팀들은 이 강백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25 시즌 성적은 현재 9월 4일 기준으로 79경기 출장, 그러니까 결장이 조금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체 쪽에 부상을 시달렸기 때문에 타율은 2할 6푼 9리인데 이 타율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거의 2할 2푼대에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최근 후반기에 타율이나 OPS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OPS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0.839, 13개의 홈런, 경기 출장 수에 비해서 홈런 개수는 역시나 괜찮죠. WRC 플러스도 121까지 올라와 있고요. 결국 강백호의 공격력은 아무리 부진하다 커리어 초반에 강백호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리그 평균보다 확실히 위에 있는 선수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역시나 강점은 장타력, 공격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점은 수비 포지션 플러스 결장 빈도 더하기 A등급입니다. A등급이라는 거는 보상 선수 20인 외 보호 선수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엄상백 그리고 심우준 선수를 영입했을 때 25인 보호 외 선수를 이제 출혈을 했죠. 장진혁 선수 같은 선수들은 이제 출혈이 있었는데 20인 보호면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윗급의 선수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강백호? 결국은 이렇게 또 놓고 보니까 저는 강백호 영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한화이글스의 부족한 공격력을 시즌 내내 목격을 하다 보니까 강백호 선수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아마 이 박혜민 선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진짜 애증의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열받지만 만약에 FA로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리그 최고의 중견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뭐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잠실에서 그 드넓은 외야를 누비고 다니는 수비수인데 대전에 오면은 사실 못 잡을 타구가 있을까라는 과장 보태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선수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외야 수비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렇죠. 이번 시즌 성적은 126경기 출장을 했고요. 타율이 2할 7푼 1리, OPS가 0.725, 3개의 홈런, 44개의 도루. 요 도루 지표가 사실 눈에 띄죠. 타율도 뭐 2할 7푼 1이면 3할을 칠 수 있는 선수는 이제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공을 많이 보고 출루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한화이글스 입장에서는 출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필요한 타선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외야 수비 RAA는 뭐 거의 리그 최고고요. 이거는 2위인 에레디아와 비교를 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선수가 정말 좋은 거는 전경기 출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 3시즌 동안 전경기 출전이었고 이번 시즌에도 빠진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광왕입니다. 경기에 빠지는 걸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프로스포츠를 오래 보다 보면 느껴지는 건 빠지는 선수는 계속 빠져요. 근데 계속 나오는 선수는 높은 확률로 계속 나옵니다. 커리어 내내 100경기 이하 출전 경기를 기록했던 시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점으로는 역시나 내년에 36살이 되는 나이겠죠. 연차가 있는 선수가 우리가 지금은 최은성이라든지 안치홍이라든지 뭐 최지훈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로스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박혜민 선수의 나이도 조금은 신경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원준 선수입니다. 사실 이 최원준 선수는 앞에 소개했던 두 선수에 비해서 밸류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기아 최원준과 NC 최원준은 완전히 다른 선수다. 요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5 시즌 성적은 106경기 나와서 타율은 2할 3푼 9리. 근데 NC로 와서는 타율이 2할 5푼 9리입니다. 기아에 있을 때는 2할 2푼대였거든요. 타율도 조금 올라갔고 OPS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이에요. 시즌 OPS가 0.595인데 NC로 와서는 0.690. 근데 이제 이 지표를 보고들 드신 생각은, 근데 NC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고점은 높았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즌 기아가 우승할 때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문제는 그 시즌이 타고투저 시즌이었죠. 이번 시즌 투고타저 시즌에 돌입해서는 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과 더불어 수비에서도 사실 이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가 아닙니다. 범위가 넓은 선수도 아니고요. 수비에서 잔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외야수들, 그러니까 뭐 이원석이라든지 이진영 같은 선수들, 물론 이원석보다는 타격 능력이 좋은 선수지만 이진영과 비교했을 때 아주 뚜렷하게 강점이 있는 선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최원준 선수를 고액 FA로 영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가뜩이나 그리고 C등급이 아니거든요. 뭐 B등급, 뭐 혹은 A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보상 선수를 주면서까지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화이글스는 내부 FA도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 김범수 선수, 이재원 선수, 뭐 요 세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재원 선수는 글쎄요,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으로는 에이징 커브가 조금 세게 오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금액을 주고 잡기에는 이번 시즌 연봉이 1억 원이거든요. 글쎄요, 이제 젊은 포수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재원 선수를 재계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손아섭 선수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고 이 선수보다 유의미하게 공격 지표가 좋은 한화이글스의 야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뭐 2+1 계약 뭐 요 정도는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 김범수인데 이 김범수 선수에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조금 컨텐츠를 하나 찍어 볼게요. 이 연봉이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김범수가 좋은 선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불펜 쪽, 특히 좌완 불펜이 부족한 팀들이 지금 리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김범수의 몸값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과연 그랬을 때 한화이글스가 집토끼 단속을 할 수가 있을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노시환 선수 단연 계약도 걸려 있고 다른 FA를 잡게 된다면 김범수의 설 자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한화이글스 프런트는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FA들 한번 다뤄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십시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